요즘 영화나 게임을 보면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버서커 모드가 켜였다. 눈이 돌아간 전사가 등장하고 상대는 그냥 종이처럼 찢겨나가죠. 그 단어의 출발점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무대는 9세기 노르웨이입니다. 추운 바다와 숲 사이 작은 마을에서 당신은 엄청난 고생 끝에 태어나고 탄파는 울음소리만 듣고 떠나버립니다. 엄마는 안도보다 먼저 움찔했고 아기 얼굴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잘 울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울 때는 숨이 막히도록 소리를 지르고 손만 뻗으면 뭐든 잡아뜯으려 했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먼저 노려봤습니다. 엄마는 안아주면서도 어쩐지 한 걸음 물러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집에 없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바이킹이었고 매년 가을이면 배에 올랐습니다. 전리품과 피의 무용담을 남기고 다시 떠나는 사람이었죠. 당신에게는 거의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을 깎아놀 때 당신은 도끼 자루를 붙잡고 있었고 장작 패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심심하면 나무에 머리를 박아서 누가 더 단단한지 시험해보곤 했습니다. 마을 염소도 당신을 싫어했습니다. 장난이라며 뿔을 붙잡고 늘어지다가 진짜로 물어버린 적도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입술을 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좀 잔잔해지게 해달라고요. 8살이 되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닭을 찢어 죽였다는 말과 동갑내기 아이 다리를 물어뜯었다는 말, 화가 나면 눈이 완전히 돌아간다는 말. 마을 어른들은 시선을 피했고 아이들은 당신을 몰래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밤은 더 괴로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검은 숲이 밀려오고 어디선가 피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잠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엄마는 겨우 당신을 끌어안고 붙잡았습니다. 제대로 잔 날은 겨우 1시간 정도였습니다. 결국 엄마는 결심합니다. 마을 끝 언덕에 사는 샤먼을 찾아가서 아이가 꾸는 악몽과 설명하기 힘든 폭력성을 털어놓습니다. 샤먼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나중에 꿈을 기억하면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생전 처음 무서운 꿈을 또렷하게 기억한 채로 편안하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날만큼은 악몽이 설명 가능한 느낌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전쟁터에 서 있었습니다. 주위는 시끄러운 함성과 북소리뿐이고 당신은 피범벅이 된 도끼를 쥐고 있었죠. 멀리 한쪽 눈만 남은 거대한 그림자가 당신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고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곧장 샤먼에게 달려갑니다. 샤먼은 조용히 이야기를 듣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에 들어온 존재는 전쟁과 죽은 자를 다스리는 신이며 그 신이 너를 전사로 부르고 있다고요. 샤먼은 한 단어를 꺼내듭니다. 버서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곰 가죽을 걸친 전사라는 뜻의 말로 옛 북유럽에서 광란의 전사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설명합니다. 불과와 칼의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도 전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샤먼은 동시에 경고합니다. 이건 축복인 동시에 저주라고요. 버서커가 된다는 건 전투에서는 신의 병기처럼 싸우지만 평범한 삶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괴물이 된다는 뜻이라고요. 당신이 12살이 되던 해 마을은 더 이상 당신을 집안에 가둬 둘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젊은 전사들을 모으는 집단에 당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말이 수련이지 사실상 추방에 가까웠습니다. 새로 간 곳은 작은 요새 같은 집이었습니다. 거기엔 나이가 훨씬 많은 전사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버서커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항상 날이 서 있었고 웃을 때조차 웃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단순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자르고 방패를 들고 맞는 연습을 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도 멈추지 않는 법을 배우고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버티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맨손 싸움이 추가됩니다. 손에는 무기가 없고 상대는 도끼를 든 상태로 서 있습니다. 당신은 넘어지고 또 넘어졌고 코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보다 먼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밤에는 또 다른 수업이 열렸습니다. 불을 가운데 두고 버서커들이 옛 전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눈앞이 하얘지고 칼과 불이 다가와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다가 끝나고 나면 몸이 축 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상태는 버서커 광기라고 불렸습니다. 개나 늑대처럼 울부짖고 방패를 물어뜯으며 철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대신 전투가 끝나면 아이처럼 힘이 빠지는 상태였죠. 후대 학자들 중 일부는 이 광기가 독초나 술 때문일지 아니면 오랜 훈련과 신앙이 만든 심리 상태인지 지금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당신에게 그건 그저 피 흘리는 힘의 비밀일 뿐이었습니다.
당신도 곧 그 의식을 배웁니다. 싸움 전에 북을 치고 몸의 상처를 조금 내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연습을 했습니다. 정신을 벗어나 몸만 남는 느낌이 들 때까지 스스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년이 지나 당신은 어른이 됩니다. 키는 다른 전사들보다 더 크고 팔과 어깨에는 상처가 겹겹이 남았습니다. 마침내 왕의 부름이 내려옵니다. 영국 땅을 향해 큰 원정이 떠난다고 버서커가 필요하다는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처음 바다를 건너는 날 배는 끝없이 흔들렸고 당신은 멀미와 함께 이상하게도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첫 상륙지는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거의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고 당신이 도끼를 들고 뛰어들면 상대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당신은 그저 배운 대로 휘둘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곧 전쟁은 달라집니다. 요크의 왕이 군대를 모으면서 이제 눈앞에는 진짜 전열이 펼쳐집니다. 창과 방패가 끝없이 이어지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당신은 맨 앞줄에 서게 됩니다. 전투전 마지막 의식이 시작됩니다. 버서커들은 서로 피를 묻히고 목이 쉬도록 함성을 질렀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통나무를 두드리듯 뛰었고 손에 들린 도끼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눈앞이 붉게 변하더니 당신은 그냥 앞으로 달렸습니다. 방패가 부서지는 촉감과 뼈가 으스러지는 느낌만 있을 뿐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구분도 안 났고 몸이 저절로 휘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을 당신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눈을 떴을 때 전장은 조용했고 주변에는 시체와 부서진 무기뿐이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당신의 손에는 아직도 피에 젖은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당신과 나이가 비슷한 젊은 병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심장 깊은 곳에서 낯선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감정은 두려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승리인데도 눈앞에는 울고 있던 누군가의 얼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되어버린 존재를 당신 자신이 처음으로 무서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당신은 왕의 근위대에 남게 됩니다. 성 안에서는 조용한 그림자처럼 서 있고 전장에서는 다시 맨 앞에서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두고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젊은 전사들은 당신을 우러러봤습니다.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전설이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 전사들은 가능한 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버서커와 너무 가까이 지내면 언젠가 함께 휘말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당신은 30살을 넘깁니다. 버서커에게 30이라는 숫자는 거의 은퇴 연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은 이미 전장에서 쓰러졌고 살아남은 이들도 몸과 정신이 버티지 못해 숲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시기 북유럽에서는 버서커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옛 왕들은 그들을 귀한 병기처럼 썼지만 기독교가 퍼지고 법이 정비되면서 버서커의 관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생겼고 공식적인 전사 집단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의식과 구호를 통해 원할 때만 관기를 불러낼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장뿐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작은 말다툼이 순식간에 살육의 장면으로 바뀔 뻔한 날, 동료 버서커들마저 당신을 말리며 물러섰습니다. 같은 버서커들에게조차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샤먼들을 찾아갑니다. 어릴 적에 악몽이 돌아왔다고 이제는 언제 폭발할지 자기도 모르는 상태라고 털어놓습니다. 샤먼들은 여러 의식을 시도했지만 당신의 머릿속 소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은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을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다며 공식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명령합니다. 약해져서가 아니라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말없이 명령을 따릅니다. 그 뒤로 당신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며 매일 밤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얼굴 없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꿈과 끝없이 이어지는 함성 소리 속에서 당신은 신에게서 받은 분노를 돌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딘은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았고 광기는 여전히 몸 안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 눈을 보며 말합니다. 누가 나를 끝내줄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많은 전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눈을 피하거나 몸을 돌렸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전사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혼자 숲길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당신 앞에는 두꺼운 밧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당신은 한참 동안 그 밧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뻗었다가 멈춥니다. 오딘이 데려갈 날을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스스로 길을 정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무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당신 같은 버서커들은 점점 사라졌고 법과 종교 속에서 금지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전설과 이야기 속에서만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버서크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이는 단순한 분노를 떠올리지만 그 뒤에는 이런 한 사람의 인생과 수많은 이름 없는 전사들의 삶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곰 가죽을 걸친 전사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 말 속에 남아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광란의 힘과 피비린내, 나는 전장뿐이지만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끝없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9세기 노르웨이의 어느 마을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신의 병기이자 사람들 눈에 괴물로 남게 되었고 이제는 전설과 언어 속에만 흐릿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숲속의 조용한 집 앞에서 멈춰두고 버서커라는 이름 뒤에 있던 한 인간의 삶을 떠올려 봤습니다. 누군가의 전설은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태워서 만들어진다는 것.